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개념 및 알고리즘 요약 설명 시간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요, 근의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엄청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근의 분리를 잘하냐 못하냐로 상위권이냐 아니냐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2차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어려운 방정식, 부등식 다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의 분리. 근의 분리가 근데 뭐냐면요. 근을 내가 원하는 근이 갖도록 하는 어떤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걸 근의 분리라고 해요. 함수를 이용해서요. 함수를 이용합니다.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조건을 찾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조건을 찾는다. 자,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8은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2차 방정식 그랬죠?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풀이 방법의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풀고요. 두 번째가 판별식, 세 번째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그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이것만으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그랬어요. K값 범위를 구하라. 근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실근 같냐 허근 같냐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약간 좀 특별한 어떤 조건이죠. 이런 조건이 주어져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푸는 방법을 볼게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보면요. 쉬운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먼저 공부를 해요. 이걸 공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함수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뭐 1차식이다 그러면요.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간단한 걸 배워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배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방정식이나 부등식. 자, 이런 것들을 풉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풀기 위해서는요. 함수를 알아야 돼요. 함수는요.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려운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함수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방정식 있죠. 는을 기준으로 해서요. 는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우변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서요, 두 개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는을 기준으로 해서 이항에도 상관없겠죠? 이항을 해서 본인이 그래프 그리기 쉬운 모양으로 바꿔요. 그리고 만약에 한쪽을 0으로 만들면 y는 0 그러면 x축이 되겠죠? x축. 그래서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특별히 뭐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보게요. 이 상태에서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많이 알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프가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이차함계수 알고 있죠. 이차함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이차함계수는 일단 K가 있어서 뭔지 모르죠. 일단 보류시키고요. 상수항 8, 이건 Y절편이죠. Y절편이 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 8을 지나면서요. 아래로 블록인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 1이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들 중에서 1보다 큰 실수. 근이 이쪽에 두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근이라는 거는 중근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고 뭐 접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볼게요. 일단 문제에 이렇게 숫자 나온 거 있죠? 어떤 숫자 1. 이거는 꼭 쓰여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자, 중요합니다. 이제 경계값의 부호라고 제가 간단히 썼는데 정확한 것은 경계값을 함수에 대입했을 때 그것의 부호입니다. 부호. 이게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아니면 2차가 아니라 다른 거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값을 집어넣었어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 음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면 이 값이 뭐 3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계값을 대입했을 때 부호라고 제가 간단히 쓴 것 뿐입니다. 경계값 부호. 외우기 쉽게 경계값의 부호. 즉 1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려면요.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이렇게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양수. 그래서 이 F1을 대입했을 때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단순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럼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을 대입했을 때 양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지. 자,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런 그래프라면,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죠. 이것도 양수가 나오는데 이건 어때요? x축하고 만나지가 않죠? 실근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요? 판별식이 필요합니다. 판별식. 판별식이요. 우리 x축과 안 만나면 이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지금 1보다 서로다는 말 없잖아요. 그냥 두근 그러면 중근도 되는 거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접해도 되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 이렇게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세요. 이거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을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돼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조건이 더 필요하겠죠. 자, 이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이 두 조건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질까요?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면서 x축하고도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쭉 연장선이 있고요. 자, 이런 경우도 보세요. 1 대입하면 쭉 올라가면 여기서 만나니까 양수 되겠죠?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데 봐봐요. 둘 다 만족하는데 이 그림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또 이게 구분되게끔, 얘가 되게끔 하는 조건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보통 세 번째 조건이요. 축이 필요해요. 좀 지울게요. 축의 위치도 필요한 겁니다. 축의 위치. 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자, 요거까지 이용을 하면은 2차는 거의 100% 됩니다. 축의 위치가요. 좀 얘와 얘를 구분할 때, 축이,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축이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1보다 큰 쪽, 이쪽에, 대칭축이 1보다 큰 쪽에 있으면 돼요. 축이 1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세 개만 만족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1 대입했을 때 양수고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축도 오른쪽에 있어요.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양수니까 이런 그림.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이런 모양이 딱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2차는 요거 세 개면 다 풀리지만, 예를 들어 다른 거, 2차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 다른 종류의 방정식. 그러면요, 일단 경계값, 이건 거의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100% 쓰여요. 다른 거는 이제 판별식 대신에 다른 것들이 이용되겠죠. 그 함수만의 뭐 특징, 이런 것들이 이용될 겁니다. 그래서요, 근해 분리 문제를 풀 때요, 2차 방정식 이 세 가지를 이용한다. 단순히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들이 그려질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2차 잘하면 나중에 3차, 4차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2차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2차 이해 잘할 수 있으면요, 3차, 4차 다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그 발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상위권 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요. 1일 때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의 위치.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두근의 합이 이렇게 알파, 베타. 축은 가운데죠.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더한 거 2로 나눈 거.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외우면요. 시간 지나도 좀 빨리 돌아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k 플러스 8.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 9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되고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네, 판별식 보겠습니다. 판별식인데 이거 짝수인 경우는요. 4분의 판별식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요. k제곱 마이너스 ac요. 8 되겠죠.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요거요 다 만족하는 범위 구할 거기 때문에요. 3개 다 만족하는 범위 일단은 제가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야 되고요. 이렇게 큽니다. 여기에 근이요 k제곱이 8이기 때문에 뿔마 2루트 2가 나와요. 뿔마 2루트 2의 바깥범위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근의 바깥범위.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요. 하고 플러스 2루트 2 바깥범위.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가 2고요. b 값이 2k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1보다 크다.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1 곱하면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3개를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합니다. 3개 다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k 값의 최종 답은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고 이렇게 돼요.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쓰면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1번, 2번, 3번 했죠. 1번은 거의 다 써요. 거의 100% 쓰이고요. 이제 2번, 3번은 필요하면 쓰면 되는데 보통 축을 맨 마지막에 보면 돼요. 1번과 2번만으로 풀린 것도 있고요. 1번과 3번만으로 풀린 것도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그냥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요.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것이 있어요. 간단한 것은 곱의 합과 곱의 부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랬어요. 양수다. 이런 조건도 이거 세 개로 풀면 되는 겁니다. 세 개로 풀면 되는데 양수나 음수나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요. 그냥 바로 이거가 복잡하게 안 구하고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실수될 조건이고요.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 되겠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요.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요. 합과 곱이 양수, 이거 음수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음수입니다. 음수. 합이 음수, 곱은 양수. 여기서 판별식 필요해요. 중간에 놓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합과 곱이 양수면은 두 개가 양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더하면은 2 양수 나오죠. 곱해봐도 2 나옵니다. 2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2 양수 나오죠. 근데 이거 두 개가 모두 양수인 근이 아니죠. 허근이 나왔잖아요. 허근은 양수 음수가 없는 겁니다. 대소 비교가 안 되는 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부호인 경우요. 다른 부호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인 경우는요. 합은 뭐가 될지 모르죠. 양수일 수 있고 뭐 음수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곱은 0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 판별식은 필요 없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 성립이 됩니다. 우리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b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ac 부호가요. 이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a분의 c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이게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요. AC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요. AC가 0보다 작아집니다. A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뭐다? 항상 0보다 크게 돼요. 이렇게. 크게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자동 성립이라 안 쓴 겁니다. 그렇죠? 문제 풀 때 뭐 판별식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맞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는 이렇게 우리 판별식과 합과 곱만으로도 알 수 있고요. 좀 복잡해진 거, 어려워지는 거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함수를 이용한다. 그죠?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게끔 조건을 찾는데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쓴다. 경계값 부호 이거는 꼭 씁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판별식 이걸로도 안 되면은 3번까지 축의 위치까지 확인을 합니다.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조건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합니다.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꼭 어려워도요. 꼭 이해를 해야 돼요. 학생들이 요거 여기에서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요. 앞으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